지난 금요일 날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행정부의 이의 제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관세를 둘러싼 법적 혼란이 무역 협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매우 큰 규모의 몇몇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과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행정부는 아직 항소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관세를 부과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할 가능성 또한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백악관은 며칠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최대 15%의 관세를 단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법 조항 그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과징금 부과를 막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목요일에 발표된 별도의 소비자 심리 지표에 따르면은 최고 경영자들, CEO들의 83%가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1년에서 1년 6개월이죠. 그 안에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죠.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애플과 EU에 대한 표적관세 위협이 발생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어요. 지지난주 금요일 날 기억하시죠? 근데 그런지 딱 일주일 지난 후 이번 금요일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반했다고 또 트럼프의 비난글이 올라왔어요.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를 위반을 했다고 비난한 후에 주식시장의 심리가 또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휴전 협정이 무너질 위기까지 처해져 있는데 중국의 히토류 수출 둔화로 인해서 미국은 중국이 협정을 파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근데 또 중국은 반도체 부문의 수출 통제 조치, 이 남용에 대한 미국과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또 대응하는 겁니다. 이 반도체 부문 중국에 안 주려고 그러고 또 중국은 히토류 또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번 달 초에 제네바에서 협정을 체결을 하려면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양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무역협상단은 중국 측 협상 대표 이 허리펑 부총리에게 히토류 수출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90일간의 관세 휴전에 동의한 거예요. 허 부총리는 베센트 재무장관과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와 마라톤 협상 마지막 순간에 이 요구에 동의했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서로에게 부과를 했던 관세 대부분을 중단을 한 거고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회의 이후에 중국 쪽에서는 히토류 원소와 자동차, 칩, 기타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른 요소에 대한 수출 허가 승인을 계속해서 지금 딜레이시키고 있는 거에 느리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대표와 함께 베이징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아마도 일부에게는 놀랍지 않겠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합의를 완전히 위반했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중국 쪽에는 미국 상무부가 5월 12일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의 어센드 인공지능 칩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 나왔었죠. 이거를 발표한 이후에 중국의 히토류 공급 약속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인공지능 칩 주지 말라 그러니까 또 중국에서는 이것도 히토류 주려다가 또 이것이 공급 약속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지금 흔들렸다는 거예요. 베이징은 이 경고를 미국의 새로운 침략으로 간주를 하고 워싱턴에 불평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측의 어센드 지침이 미국 정책을 재확인한 것이고 중국은 합의한 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중국은 이러한 허가 승인을 계속해서 거부해 왔습니다.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 보고서는 제네바 협정이 현재 붕괴 직전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비관세 방식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더욱 확대된 전선에서 경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금요일 발언은 많은 미국 기업,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이 자동차의 여러 부품에 필수적인 이 히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 허가 승인을 늑장 처리하고 있다고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에요.
중국이 허가 절차를 서두르지 않으면 자동차 공장들이 팬데믹 때처럼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기업들이 지금 백악관에 경고를 한 거예요. 제네바 회담 직후에 무역 협상에 참여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 중에 일부는 비공개적으로 중국이 협정의 주요 세부 사항을 어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미국 관리들은 협정의 희토류 광물 부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베이징의 관리들은 4월 초에 시행된 수출 허가 제도를 미국에 대항하는 강력한 새로운 무기고 무역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위급 무역 협상을 시작하는 과정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베센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장들이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 주석. 전화 통화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바로 밑에 간부들이, 고위 간부들이 서로 지금 계속 회의하다가 딱 지금 교착 상태에 왔어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방법을 누가 뚫어야 됩니까? 대장들이 뚫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에 말이죠. 베센트는 협상의 규모와 복잡성을 고려할 때 보면 두 정상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에 1월에 마지막으로 통화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두 정상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이면서 주가가 흔들렸던 주가가 어느 정도 다시 안정권에 올라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에 법원의 관세 전략이 혼란에 빠지니까 이미 무역전쟁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관세가 중단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제네바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제품 판매에 대한 수출 통제 더욱 강화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의 애정어린 프로젝트예요. C919 상업용 여객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제품, 중국 기업이 칩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특정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중국이 최근 반도체 부문의 수출 통제 조치 남용, 기타 관련 관행과 관련하여 미국에 거듭 우려를 제기한 것입니다. 중국의 대변인은 미국이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합의를 공동으로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것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일련의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중국산 의약품, 또 이런 기타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부분을 차단하려는 최근 법원 판결을 상쇄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또 두 세계 이 강대국 간의 긴장이 심화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가 하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초에 미국 전역의 대학에 이 재학 중인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중국 외교부는 이런 조치를 정치적이고 차별적이라고 또 불렀습니다. 베이징은 이러한 최근 조치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무역 협상을 위해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이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네바 협상에 참여하는 중국 관리들 또한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할 의향을 표명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베이징은 움직일 기미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